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코스피가 기대되는 이유들이 거론됐습니다. 국내 주식 하락으로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 주식의 환율 효과로 해외 자산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주식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져서 국내 주식 자산에 대한 투자 여력도 확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연기금이 계속되는 우리 주가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5조 8천억 원 감소한 87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채는 전년 대비 9천억 원 감소한 225조 7천억 원이 발행됐고 통한증권은 41조 감소한 87조가 발행됐습니다. 채권 개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TA항공 경영권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인수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0월 예림당 측과 가격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렬됐지만 제주항공 사태로 국내 LCC 시장 구도가 급변하자 재도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DIT가 SK하이닉스와 205억 2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주시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해 무려 19.17%의 규모로 계약 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양지수 또 마감시장 가면서도 그 탄력세를 잃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단하게 지켜주는 섹터가 있기는 하지만요. 연초 좋았던 분위기들이 다소 소강된 모습들이 보이면서 연초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시장 고민들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다각화된 분석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마감시장 30분 앞겨두고 저희는 어떤 시장의 흐름들 파악할 수 있는지 오늘 마감가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보면서요. 시장 분위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브리핑 해드린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주요 종목군들이 모두 다 약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가 많았는데 악재 이슈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은 하락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제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를 받아갈 가능성이 큰 업체들, 그러니까 장비주들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는 약진을 나타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연이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자체에 끌어내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간밤에 그리고 지난 거래일 미국의 국채금리에 관한 급격한 상승세가 금융주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1.3% 상승하고요. 화재 관련주인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1.4%가량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주도 오늘 증권가에서 좋은 리포트 또 한 번 나오면서요. 계속되는 신고가 영역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강한 섹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우리가 보험 관련주들은요. 또 시장에서의 약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강했었던 현대차와 기아차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일부 종목군들이 상승의 탄력을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사실 지수가 약하면서 그 힘들도 어느 정도 소강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두 가지 모멘텀이 공존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또 급등하는 국채금리,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종목 선별들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인터넷 대표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그나마 보합권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을 방어하는 업종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계속되는 방산주들에 관한 상승도 오늘 시장에서 버텨주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섹터별로의 흐름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다 면밀한 전략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내일 시장까지의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 시장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은 분위기도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진단을 부탁드려볼게요, 대표님. 시장이 미국 증시가 전저점을 좀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이유는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물가 그리고 금리 맞아요. 이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제 해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이야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에서는 10월까지는 일단 금리 인하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2회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이게 지금 2회가 아니라 금리 인하 이제 끝났다라는 거 아니면 10월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에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증시에는 분명히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롤이 너무 계속해서 좋은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제 임금이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지금 PPI 발표, CPI 발표 내일 모레 부터 그죠? 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까지 해서 지금 이번 주에 물가 지표들이 쭉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잘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가 이제 안정을 보인다라는 흐름으로 나온다라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금리 인하를 더 안 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렇죠. 그죠? 할 이유가 네. 점점 사라지는 맞아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하지만 맞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도 지금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일단 전저점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국내 증시도 오늘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0을 찍는 형태로 갔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장이 조정을 이제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현금 비중을 갖다가 조금은 그래도 확보를 확대를 해두는 하자. 네. 현금을 좀 늘려놓는 비중을 갖다가 좀 증가시켜 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다가오는 매크로 변수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전략들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코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뜨겁게 달궜던 핫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요. 예스올로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섹터, 핫 종목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오늘은 꼽아 오셨고 그 안에 어떤 종목군들 보고 계신지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네, 원전 섹터입니다. 네, 원전이고 이제 우진엔텍과 BHI 네. 대표 종목군들이죠. 예스홀로부터 그럼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다 예스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 하면 저는 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유는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와서 하루 정도는 쉬어가지 않겠나,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특별히 뭐 종목이 나빠서 노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굳이 뭐 빠르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 일단 원전은 제가 뭐 서울경제TV에 나와서도 몇 번 이야기를 자주 드렸지만 말씀해 주셨죠. 네. 우리나라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요? 글로벌적인 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중국, 러시아, 한국, 그렇네요. 프랑스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 프랑스는 납기일이 지금 저쪽에 막 그 중동 쪽에 하는 거 10년 지금 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납기를 못 맞추죠. 못 맞추. 예, 그래서 여기가 수주를 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서방 국가에서 지금 뭐 핀란드라든지 각 유럽 국가들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탈원전을 선언했던 그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정책적으로 원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되면서 아리백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는 더 확대할 거야라는 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들이 중국에다가 원전을 지어달라 하겠습니까? 러시아에다 지어달라 하겠습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물론 프랑스에 해달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납기일이 지금 10년째 지키지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그죠? 그런 데다가 맞아요. 맡기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유일한 대안인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라는 이제 미국 업체에서 니네들이 쓰고 있는 그 기술력 그게 우리 거니까 그쵸. 로열티를 내라 하는 부분이고 요번에 이제 나온 이슈가 이제 MOU를 갖다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있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렇죠. MOU 체결 소식. 그러면 이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해서 이제 글로벌 이 원전 수주를 전부 다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중동 쪽은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도 수주가 가능하고 유럽 쪽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의를 해야 돼. 해라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 되었던 상호 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이거 건설할 능력은 없거든요. 네. 그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글로벌적으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뭐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 이 원전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의 수주들이 이어질 텐데 그걸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조선 쪽에 도움을 요청하듯이 유일한 대안이 한국밖에 없다. 방산도 K방산, 이제 원전도 K원전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은 괜찮다.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정치 리스크가 좀 끼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한 이제 리스크는 이제는 안 봐도 될까요? 좀 어떨까요? 일단 뭐 이번에 그 우리나라 전력 관련해 가지고 뭐 협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야당에서 원전 관련해서 이제 뭐 반대를 청문회 하는 거. 히어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토론회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을 갖다가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어떤 원전에 대한 이 공포감이 좀 심했던 그 시점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달라졌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원전을 밀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여권이었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의 치적을 좀 깎아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쵸. 결국 이쪽을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쪽으로 네.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엄이라는 어떤 사태를 겪으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적인 접근들 체크를 해봤다면 그럼 종목단의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진엔텍이 노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시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한 17% 정도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사실 원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이야기들 이런 거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제 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10월 달부터 한 11월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매물 벽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벽을 소화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한두 번 정도는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노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렇단 말은 다른 말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오히려 기회로 매수를 해보겠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평선 부근이나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저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스라고 주셨던 BHI는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예스일까요? 모멘텀은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시세가 잘 나왔던 그러니까 원전주 중에서도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오늘 해서 지금 단기간에 뭐 한 달짜리 박스권을 갖다가 탁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앞에 이제 그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횡보 기간이 위에서 길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두텁다면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밀려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조금 비교적 손쉽게 올라갈 수도 올라갈 있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좀 못 갔던 뭐 G2 파워라든지 네.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 빼고는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만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악재라고 느껴졌었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섹터가 다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오늘 사실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탄력이, 있기 네, 때문에 잘 나와줬어요. 지금 뭐 시장에서 시장 상황보다 강한 종목, 강한 섹터를 찾자라면 원전이라는 이 카테고리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원전주에 끼었었던 정치 리스크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산업적인 성장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들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종목단의 흐름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대결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어느 쪽 섹터와 또 어떤 종목군들 오늘 또 선별을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대결은 산불 관련주입니다. 아, 역시나 또 네, 이걸 산불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전력과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이 지금 미국에 대규모 산불이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랐죠. 네, 이제 그 LA 쪽에 산불이 지금도 불이 지금도 나고 안 꺼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집은 대부분이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에 잘 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전선, 전력 설비 지금 다 녹아내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을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재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깔려야 되는 전선이나 전력 설비들이 필요할 거야라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네. 전력과 전력 설비를 선택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탄력이 이미 나온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예스 올 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게 예스고 어떤 게 노일까요? 일단 두 종목 다 저는 오늘 예스라고 오늘은 예스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재룡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전력 설비 중에서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관련 이슈와 함께 뭐 가장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내일 갭이 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갑자기 미국의 서부 쪽에 아,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불이 다 그러지 꺼지지 않는다면 네. 불이 꺼지더라도 지금도 상한가인데 내일도 또 갈 수 있다.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불이 꺼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전선 깔고 뭐 이렇게 재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못해도 한 3, 4일은 움직일 수 있는 재료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이러한 이슈들, 재료 모멘텀 이런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보면 이제 원전도 하나 이제 MOU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소멸되었다라는 그런 이슈잖아요. 이슈죠. 지금 이제 산불에 대한 이런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찾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 이슈를 재료로 삼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룡산업 쪽에 관해서도 예스, 그리고 대원전선에 관해서도 예스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섹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전석,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산불의 모멘텀만 가져간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시장에서 계속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 눈여겨보실까요? 일단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전력 설비 재건 지금 쪽이. 네, 재건 네. 쪽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필요할 거고요.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그걸 일단 그거는 이제 아직 진행 상황은 아니니까 그걸 배제하고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일단 잠시 배제를 해두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어떤 그 전력 설비, 전력망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지금 수주해 놓은 게 한 3년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숫자는 계속해서 찍힐 텐데 환율이 아시겠지만 지금 1,450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재룡 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뭐 다르게 생각하면 대북 송전 관련된 어떤 이슈도 하나 붙어 맞아요. 있었던 게 오늘 있거든요. 오늘 또 대북 관련해서도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뭐 대북 관련 종목들도 좀 강하게 움직임들이 보이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도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기존에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거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대장주인데 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 이면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고 전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맞아요. 방향을 이제 서서히 돌리는 그런 형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구리 가격도 이제 조금씩 상승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전력 설비 그다음에 뭐 전선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교체 수요 더하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 그 재건에도 충분히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좀 잊혀져 있지만 네옴시티가 그러네요. 건설되고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그렇죠. 네옴시티가 정말 네. 오랜만입니다. 중동 네. 쪽에도 지금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두바이에서도 새로운 그 도시 건설하고 하는 그런 건설하겠다고, 프로젝트들 그죠? 진행 네.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 이전, 자카르타 이전 그것도 새로운 도시 지으면 당연히 거기 수요가 그러네요. 필요한 인프라를 부분이고요. 이제 구축할 일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그럼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이걸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충분히 그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지 않은 매출이기 때문에 그걸 카운팅한다 그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은 분명히 주가에 녹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이런 흐름들 못해도 뭐 2, 3일은 더 가지 않을까요? 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선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모멘텀이 이제 시장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종목만 좀 더 여쭤보자면 세명전기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탄력을 나타내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전선처럼 또 한 번에 이제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술적인 분석도 좀 대표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세명전기하고 그 대원전선 같은 게 이 기존에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HD 현대일렉이나 뭐 요런 뭐 LS 현대일렉이나 요런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좀 후발주로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중소형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가볍게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었고 그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간다 싶으면 이거 크게 가는 종목이야 하고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계속해서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세명전기는
수주 공시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뭐 매출액 대비 뭐 144%인가 이렇게 좀 크게 수주를 하면서 지금 방향을 서서히 돌리던 위치에서 이제 좀 강한 상한가가 들어온 상황이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선주들 중에서 가장 시세 탄력이 좋았던 상한가를 굉장히 잘 보내주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12월 달에도 한번 시세 크게 올라와 줬었고요. 그리고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는데 또 정치 인맥 관련 종목으로도 좀 살짝 엮여 있고 오늘 또 그죠? 그렇죠. 그쪽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래저래 뭐 이러나 테마적으로는 저러나, 네. 예, 다 이렇게 좀 호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 이제 시총이 조금 가벼운 종목들의 시세 탄력이 좋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되는 탄력들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화요일 시장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뭐 LA 전력청에 이제 변압기 테스트도 완료해놨다. 뭐 이런 기사들도 이제 대원전선 찾아보면 있거든요. 세명전기도 그럼 그렇죠. 마찬가지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네.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계속.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이렇게 이제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이 요번처럼 네. 이제 세명전기 그래요. 수주 공시가 나오면 그게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크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다만 급등을 하는데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렇죠.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나 눌림이 나올 때 거기서 다시 되돌리는 시점에 들어가서 공략을 하는 게 일단은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조심하시면서 아니면 비중을 좀 적게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력 전선 관련주 중에서도 상한가 도달했던 그런 종목군들 어떻게 추가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도 대표님이 추가적인 코멘트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핫섹터 안에서 오늘 또 두 가지 대원전선과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예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쪽 섹터의 순환 매들도 계속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시장입니다. 계속되는 약세 흐름도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마감 흐름 보여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승부주도 오늘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슈 TMI 시간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와 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마감 지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후장 들어서의 그 하락폭들이 조금 더 커져가는 모습도 확인되고요. 외국인의 매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7,600억 원 넘게 오늘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 수급 전환이 있을까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관한 약진도 좀 눈에 띕니다. 자, 대표님과 마감 시장 브리핑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고 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좀 내다보시는지 한번 브리핑 부탁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일단 그 시장 자체 오늘 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 7,658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매도가 기관도 나왔더라고요. 1,238억 정도. 오늘 그래도 기관은 1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이제 매도 일변도로 쭉 밀어내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살짝 꺾이려고 하면서 목요일 같은 경우 외인들이 7,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에 맞아요. 따른 플레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살 일은 없겠죠. 거기다 이제 환율까지 지금 다시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좀 전에 다시 집계가 되었는데 8,785억 순매도 야, 이렇게 바뀌었네요. 마지막에 더 팔았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 좀 더 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그래도 국장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전고점을 지금 돌파해놓고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킬 때는 저는 뭐 2,550포인트를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 조정이 얼마나 깊어지느냐, 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대략적으로 한 20일 이평선 부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50에서 60포인트 그 밴드대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는다면, 지금 올해 들어서 상승이 나와 있는 이 파동의 한 중심 가격 정도, 그 정도의 되돌림이 이번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일단 미증시 따라서 나오겠지만 그 여파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 증시 오늘도 보신 것처럼 뭐 기존에 잘 가던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세 들어오면서 조정 나오니까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테마주들 딴에서는 순환이 빠르게 좀 돌면서 시세 흐름들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의 수급이 좀 쏠림이 있겠지만, 기존의 추세가 상승인 그런 섹터들이나 테마들 내에서는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거나 추세가 상승 중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금리를 건드린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물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되 너무 비중을 크게 담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방향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그때 비중을 담아도 늦지 않을 거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시는 거, 없으시다면 늘려두시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1월 말부터 실적 시즌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실적 관련주들 보실 때는 일단 금리의 방향성들, 매크로 변수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 시장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또 시장 바라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관해서 특징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또 금융주단에 관해서는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산불 사건을 겪고 나서 보험주들은 약진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약진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금융주 쪽으로에 관한 탄력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메리츠 금융주주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좋잖아요. 네. 이런 기조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대표님?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밸류 밸류적으로, 싸다라는 부분 하고요. 메리츠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로 기업들이 쪼개져 있다가 그걸 합치는 경우는 아마 거의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요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합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긴 했지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쪼개기 바빴지 그걸 합치는 경우들은 잘 없었는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떤 그런 기업적인 부분에서 뭐 쪼개서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굉장히 뭐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 지금 미국도 실적 시즌 돌입하거든요. 맞아요. 이번 주에 네. 대거 은행주들부터 나옵니다. 해서 실적이 쫙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좋게 나오게 되면 국내 관련 종목들이 좋을 거야라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오. 형성되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배당락에 따른 어떤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반발 들어올 매수세들이 수 이제 또 있고, 들어오고 그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뭐 그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KRX, TMI. 네, 상법 상법 개정. 개정 뭐 네.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 아직 모르겠죠. 시계열이 네. 지금 굉장히 흐린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는 조금 그 상승 모멘텀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거든요.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는 고점이다라기보다는 네. 만약에 지금 정부가 계속 그 밸류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면 괜찮은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바뀐다라면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생각해 보면 은행에다가 배당 많이 하지 마라. 음.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50% 이상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부 유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횡재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과도하게 이렇게 이익을 내는 은행에다가 횡재세를 문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시장 전략들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또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또 어떤 이슈들 또 주목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슈 TMI 시간에서 앞으로의 또 시장 상황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 오늘 시장은 마감 지어졌고 또 앞으로의 시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만한 TMI가 있다면은 대표님 오늘 어떤 거에 좀 주목을 저희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유리판 이야기를 정말 근데 많이 드렸던 것 탄력이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한번 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제가 방송에 안 나오는 시간 동안에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닥권에 있을 때도 뭐 유리기판 이야기를 몇 번 드리긴 했는데 일단 유리기판이라는 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고 왜 단기간에 지금 최근에 시세가 크게 나왔냐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트렌드, 주식시장에서 그걸 반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이 AI를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것 때문에 뭐 로봇도 움직이고 있고 무인 뭐 항공기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 안에서의 이제 계속 순환이 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할 것 없이 AI 스토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줄기들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 달 전에였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AI 칩은 충분하다. 엔비디아에서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는 있지만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전력이다. 이제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든 공급을 더 해줘야지 이 AI 서버 확충하는 거를 계속 따라가는데 전력이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쓰리마일 아일랜드에 있는 폐 원전을 갖다가 되살리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각 빅테크들이 SMR이라는 기업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원전에 그죠? 투자를 하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전력 설비도 그 모멘텀을 타고 한동안 또 잘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력을 바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냐면 원전 짓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힘들다라는 부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ESS도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면 소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연 20에서 30%씩 지금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AI에서
전기를 많이 먹는 부품들을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효율은 좋은 것들로 바꾸게 되면 하나 지을 거를 두 개를 똑같은 전력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부분이 바로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유리기판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더 미세한 공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전류의 이동에서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만큼의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 4배 정도 기존에 우리가 플라스틱 기판 대비 성능이 좋은데, 또 강점은 이 뒤틀림, 휘어짐,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 뒤틀릴 수 있잖아요, 녹거나. 그런데 유리기판은 그런 게 내구성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원전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전력도 절반밖에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리기판이 차세대 이제 기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브로드컴이 이제 전 세계 그 주문자 생산 방식의 반도체 점유율을 60%를 가져가는 기업인데, 여기에서 우리 유리기판 채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발주로 지금 같은 사업에 뛰어든 엔비디아도 우리도 채택할게 라고 얘기를 했고, AMD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CES에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사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딱 와가지고 한 말이, 그 유리판 들면서 방금 팔고 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SKC 이 유리기판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기술은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네. 수율을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였는데, 앱솔릭스라고 이 SKC의 자회사, 맞아요. 이 보조금도 회사가 받았죠. 그렇죠. 네. 보조금도 받았고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받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산에 올해부터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미 올해 물량을 다 팔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거고,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은 전부 유리기판으로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지금 HBM 만들 수 있는 회사하고 못 만드는 회사의 주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었죠. 너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지금 후발주자로 우리도 유리기판 한다 했는데, 양산이 2026년부터예요. 여기는 2025년도부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SK가 SKC. 지금 네. 훨씬 앞서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이 앱솔릭스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025년도에 이 전력이 뭐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그 수요는 있을 거고, 실적이 이제 여기에 찍히기 시작하면 저는 주가 탄력이 굉장히 빠르게 붙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가 바로 유리기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꿈의 기술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정말 놀랐었는데, SKC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가시화 시점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탄력이 이미 나왔잖아요. 나왔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기회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걸까? 전반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를 볼 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엄청나게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판이 내구성만 확보가 되면 다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구성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않아야 되는 뭐 서버들, 뭐 가만히 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걸로 일단 먼저 만들어지는데, 이 내구성이 뭐 다른 소재와 복합되면서 이렇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것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전력을 절반밖에 안 써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그러시겠네요. 사용 시간 더 늘어나는 거고, 자동차 뭐 부품에도 우리가 이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확장성은 굉장히 크다. TV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고, 이 AI 스토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나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유리기판이 바로 이 AI의 전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워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의 승부주가 궁금합니다. 네. SKC가 대장주이긴 하지만은 네. 또 우리가 SKC다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대표님. 또 다른 어떤 승부주가 있을지 오늘 바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SKC도 좋지만 좋고 뭐 다른 종목들 관점은 다 똑같아요. 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네.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그죠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이제 그 우리가 완제품 하면 그 SK 하이닉스에서 HBM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HBM 밸류 체인으로 보면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죠?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왜냐면 독보적인 네. 기술력을 갖고 있고 맞아요. 그들밖에 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기술력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유리기판 쪽에서도 보게 되면 필옵틱스가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레이저를 활용해 가지고 유리기판에 이렇게 그 구멍을 뚫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필옵틱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과는 무관하게 조금 고평가되어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한미 반도체가 처음에 주가 올라갈 때는 뭐야 이 실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상관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유리기판이 이제 뭐 전 세계에 이렇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시점에 필옵틱스의 뭐 이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장비 관련주로서 필옵틱스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시세 탄력도 중소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좀 가볍기 때문에 시세 탄력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고 조정 나올 때 뭐 이평선 부근들에서 분할 매수를 좀 이어가시고 기다려 보신다면 다시 한번 또 큰 시세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쪽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 주잖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또 성급한 마음에 또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전략들이 괜찮을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보시는지도 한번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받아볼까요?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사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 신고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현실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면 이제 매물단이 작년 뭐 3, 4, 5월 달 처음에 유리기판 이렇게 좀 부각이 되었을 때 그때 저항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지금 오늘 종가가 24,400원인데 조정 시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손절가 22,100원 정도로 이렇게 한 10% 여유를 두고 오늘 여유 종가부터 두게 하네요. 네. 그 손절가 안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위로는 뭐 최저가 매수하면 30%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아니면 한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때 가셔서 보시고 유리기판 계속 흐름이 좋다 하면 신고가까지도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신고가 영역들 도달할 수 있다라는 또 가격적인 전략들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또 유일한 부품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리기판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 감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